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줌으로 하고 있는 조합장 추진위원장 공부방 87차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주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되죠. 그 직무대행자와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의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느냐,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무대행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있고, 두 번째는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된 직무대행자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직무대행자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거나 언뜻 인식을 보면 법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직무대행을 한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파워가 셀 거 아니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공정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더 업무 범위가 넓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보통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직무대행자는 그러면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인데, 법원이 이렇게 조합사정이나 추진위원회 사정을 보고 있다가 저쪽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조합임원을 해임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내려주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해임한 사람들이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그러고서 가처분 결정해서 누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누가 선임이 됩니까? 나를 직무대행자로 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안 해줘요. 왜냐하면 둘 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느냐? 보통 이 변호사 중에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면 시달리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안 가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직무대행자를 하는 사람 중에 이쪽에 전문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주로 이제 한번 조금 이쪽에 알거나 아니면 이쪽을 배워보려고 한번 경험을 쌓고 싶다는 분들이 법원이 직무대행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와요. 그러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합이나 추진위원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결재라든지 결단을 잘 못 내리시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잘 못해가지고 업무 진행이 오히려 더디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법원이 결정한 직무대행자를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하게 된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해임이나 사입한 조합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조합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게 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해달라 해야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좀 다급한 그런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경우에만 해주는 게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좀 안 결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임되고 아니면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언가를 한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고 시공사도 새로 선정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직무대행자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야만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하고 조합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추진위원 운영규정하고 조합정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정강 규정에 해임되거나 사임한 뒤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운영 규정이나 정강 규정에 의하여 위원, 추진위원이죠. 그 다음에 이사, 이거는 조합이죠. 이런 사람 중에 연장자 또는 상근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자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합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보시면 뭐 조합 임원이나 아니 조합장이 이럴 경우는 어디에 정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조문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연장자나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자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키포인트인 두 가지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냐, 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먼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 법원이 결정하니까 직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것이다. 그리고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조합 정관이 할 경우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자, 198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방법으로 종단 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이 종단 종정이라는 것은 종단과 관련된 이 판결이었습니다. 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직무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몰적 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 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러니까 가처분이 결정을 하면서 그 직무 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 권한의 범위는 비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해임이 종단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종정직무대행자가 주지를 해임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해가지고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볼 적에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업무만 해야 되겠다라고 제한을 가지 않는 이상, 보통 결정문에 나옵니다. 누구누구 직무대행자는 어느 범위에만 한다. 예를 들면 이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만 한다. 이런 식으로 딱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에 다 있어.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당하는 그 사람의 권한과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해가지고 82년도에 선고된 걸 제가 입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됩니다. 언제 변경이 되냐면 2000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민사소송법 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자라는 것은 일종의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비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러니까 직무 정지 당해가지고 그 업무에서 퇴출되는 그 사람의 지위를 임시로 맡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뜻입니다.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 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가처분 재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 업무만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통상 업무만 계속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의해 가지고 선 직무지행자는 어떻습니까? 통상 업무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 하급심 판결은 계속 통상 업무만 할 수 있다. 새로운 걸 못 한다는 얘기죠. 조합으로 친다면 조합에서 원래 나가야 되는 돈, 예를 들면 급여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원래 계약돼 가지고 주기적으로 나가야만 업무가 유지되는 이런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지, 기존에 있는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롭게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총회를 새로 개최해 가지고 뭔가 다른 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러한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통상 업무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위 운영규정이나 조합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어떤 것이냐. 상식적으로는 좀 객관적이고 없고 정당성도 없잖아요. 법원이 결정한 거. 좀 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위원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권한과 동일하고 그 직무 범위가 통상사무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이 사건 기리를 위해 192의 심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심, 그러니까 2심이죠. 2심이 판단하기를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원장의 권한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종전위원장의 권한과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된 사람하고는 동일하다, 권한이. 그래서 직무대행자로 된 사람이 새로운 심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해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운영규정이나 조합정관에 의해서 직무대행자가 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새로운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자, 그럼 대법원 판결 외에도 고등법원 판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권한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무대행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직무대행자 중 어느 직무대행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새롭게 조합정관이나 추진운영규정이 된 사람은 빨리 추진위원회나 조합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해서라도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직무대행자가 된 다음에 새로운 조합장을 뽑으려고 그러진 않아. 계속해서. 자기가 계속 해먹으려고.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직무대행자로서의 위치가 있는 한은 추진위원 운영규정이나 조합정관에 의해서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은 그 전임자가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오면 왼쪽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공부방 11번째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정도 지나면 삭제되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